자, 이어서 13강의 6번 문제도 마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순서 맞추는 문제예요. 주어진 박스 문장 빠르게 읽고 중심 내용 파악한 다음에 우리는 역시 ABC 순서 역시 첫 번째 문장 위주로만 읽어서 대략적인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보는 방법으로 지문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The question of whether fish feel pain and respond to stress as we do has been an issue of heated debate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거 재밌겠어요, 왠지. 그렇죠. Whether fish feel pain, 물고기가 고통을 느끼는지 아닌지, and respond to stress, 스트레스에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 as we do, 우리가 그러하듯이요. 자, 일단 우리가 그러하다라는 요 do라는 건 대동사니까 앞에 나온 뭘 대신 받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feel pain, 이 부분 전체겠죠. feel pain and respond to stress, 이거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do를 쓴 걸 겁니다. 즉 우리 인간이 고통을 느끼고 또 스트레스에 반응하듯이 물고기가 그렇게 고통을 느끼고 스트레스에 반응하는지 여부에 관한 question, 의문은 질문은 이런 거죠. 이게 주어입니다. has been an issue, 어떤 쟁점이어 왔다는 겁니다. of heated debate니까 열띤 논쟁의 쟁점이어 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고기가 우리 인간이 그런 것처럼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스트레스에 반응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The main reason for the opposition. 반대에 대한 주된 이유는 여기서 반대라는 건 아마도 그거겠죠. 에이, 물고기가 무슨 고통을 느껴. 물고기는 고통 못 느껴.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겠죠. 그럼 반대에 대한 주된 이유는 is largely because of. 주로 뭐 때문이냐면 the huge commercial interest. 막대한 상업적인 이익 때문이라는 거죠. 뭐 하는 데 있어서 in harvesting fish from the wild. 야생에서 물고기를 원래 harvest라는 건 농작물을 수확하다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in ing 하면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뭐뭐 할 때 이런 뜻이니까 야생으로부터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혹은 잡을 때 거둬들이게 되는 그 막대한 수익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물고기가 고통을 느낀다라고 느끼지 않아야 물고기를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데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가지지 않겠죠. 물고기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고통에 반응하고 스트레스에 반응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일단 주어진 박스 문장에서는 일단 대략적으로 물고기도 우리 인간처럼 고통을 느낄까? 물고기가 과연 고통을 느끼는 걸까? 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만 탁 던져주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제 ABC 첫 번째 문장 읽고 대략적으로 어떻게 글이 이어져야 될지에 대해서 추측을 해보죠. 자, A번 이렇게 시작합니다. This, 이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죠. 이것은 앞문장과 이어진 이것이어야 돼요. Should come, 다가오는데 as no surprise, 놀라운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놀라운 것으로 놀랍지 않은 것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직역을 해서. 왜 그런가 하면 we inherited them. them 역시 연결된 표현인데 이거 우리가 그것들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잠깐만. 그것들 물려받았다? 갑자기 물고기 조상들로부터 자, 뭘 물려받았는데 them이 가리킬 만한 대명사가 앞에 있었습니까? 주어진 박스 문장에서요? 없었다고요. 그럼 A단락 역시 처음에 등장하기는 다소 부적절해 보입니다. A단락은 물고기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뭘 물려받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난 다음에야만이 비로소 들어갈 수 있어요. A단락 조금만 제껴줄게요. B단락 There is no doubt, however, 그러나 중요한 힌트어네요. 그러나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대리하라는 사실은요. Fish are highly intelligent animals. 물고기가 매우 영리한 동물이고 and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은 suggest, 시사해 주는 겁니다. They are sentient, 그들이 감각이 있다라는 거죠. 지각이 있다라는 거죠. sentient는 밑에 각주에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 있다는 건 고통을 느끼고 우리 인간이 하는 것처럼 스트레스에 반응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근데 우리 주어진 박스 문장의 맨 마지막에서는 물고기가 고통을 느껴? 아니야 라는 반대 입장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그 반대 입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재반박하는 것인 B단락이 먼저 나와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영리한 동물이야. 그 말은 감각을 느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통을 느껴. 이렇게 되는 겁니다. B단락 유력합니다. C단락은 무슨 얘기하고 있죠? While, 반면에 이것도 중요한 힌트입니다. There are those,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들? Who argue that, 대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죠. The physiological aspect of pain, 고통의 생리학적인 측면이 may differ between animals. 동물들마다 다 달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것은 매우 그럴 가능성이 없다. 잠깐만. 지금 주어진 박스 문장에서는 물고기가 고통을 느껴 거기에 대한 반대 입장, 상업적으로 이 물고기들을 포획하는 사람들은 이 막대한 이득을 많이 거둬들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고통을 못 느껴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B단락 얘기가 나오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고요. C단락에서는 지금 갑자기 생리학적인 어떤 고통의 생리학적인 측면은 동물마다 다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결론에서나 할 법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B단락부터 먼저 가보는 겁니다. 괜찮죠 여러분? B단락부터 가볼게요. 자,
그래, 방금 전 박스 문장에서는 물고기가 고통을 못 느껴라는 사람들의 입장이 잠깐 언급이 됐었죠. 하지만 물고기가 매우 지능적인 동물이며 영리한 동물이며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지각에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는 사실은 there's no doubt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연결된 겁니다. To gain an unbiased account of pain perception. 고통지각이라는 거죠. 이 고통지각, 통증지각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잠깐만. pain perception 이 부분입니다. 여기 써드릴게요. 자, 통증 지각. 통증을 느끼고 알아차리는 걸 통증 지각이라고 해요. 통증 지각에 어떤 unbiased니까 공평한, 치우치지 않은 이런 거니까 unbiased는 공평한 정도로 보면 되고요. account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설명이나 해명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증 지각의 어떤 공평한 해명, 공평한 설명을 얻기 위해서 it is wise, 그것은 현명할 거랍니다. 가져올 거고요. 뒤에 to 이하가 진주어일 겁니다. To turn to evolutionary theory, 어떤 진화론적인 이론에 turn to, 의존하다 이거죠. 진화론적인 이론에 의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 통증지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떤 진화론적인 이론에서 설명이 좀 될 수 있겠구나. 그럼 그 뒤에 설명이 돼 있어야 되겠죠. 진화론적인 관점이나 이론이요. It is clear, 그것은 명백하답니다. 역시 또 가주어일 거예요. 진주어는 그럼 어디 있죠? from부터는 전면구니까 가로로 묶어버릴 거고 여기 있네요. 대절이하가 진주어일 겁니다. The pain receptors in humans, 인간에 있어서의 어떤 pain receptor라고 하는 것은 통증을 받아들이는 곳에서 통증 수용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인간에게 있어서의 어떤 통증 수용기가 almost identical to those found in fish. 물고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그것들과,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당연히 통증 수용기를 가리키는 거겠죠. pain receptors를 가리키고 있는 걸 겁니다. 이 통증 수용기들과 거의 identical, 동일하다 라는 것이 명백하다는 거죠. 뭐로부터요? From comparative physiology, 비교 생리학이라든지 molecular studies, 분자학 같은 것들을 통해서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있는 통증 수용기가 물고기에 있는 통증 수용기와 거의 흡사하다는 얘기잖아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요. 왜 그럴까? 도대체 갑자기 물고기에 있는 통증 수용기가 왜 인간에게 있는 통증 수용기랑 굉장히 흡사한 걸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네, C단락에서는요. 지금 통증의 생리학적인 측면은 동물마다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였고, 반면에 A단락에서는 This should come as no surprise. 이것은 놀랍지 않은 것으로서 다가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should는 해야 한다라는 의무의 조동사가 아니라 추측의 조동사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것이 B단락의 마지막 부분이라면 굉장히 괜찮은데요. 그쵸? 인간의 어떤 통증 수용기가 물고기에게서 발견되어지는 통증 수용기랑 거의 똑같다라는 사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닌 것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B단락 다음에는 A단락에 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은 놀랍지 않은 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왜 놀랍지 않은 일이냐면 because we inherited them, 우리는 그것들을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이라는 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통증 수용기라는 거죠. pain receptors를 가리키는 걸 거예요.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냐면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from our fish ancestors, 우리의 물고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구과학 공부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은 사실 어디에서 왔죠?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지, 원래는 물속에 살았었어요. 물속에 살다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면서 육상으로 올라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증 수용이라는 것도 그 오랜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의 물고기 조상님들, 즉 이 바닷속에 살았던 생물들로부터 받게 된 거라고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아닌 거죠. 물고기 속에 있는 그 통증 수용기랑 우리 인간의 몸속에 있는 통증 수용기가 흡사하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Similarly, 유사하게도 the hormones involved in stress responses, 그러니까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되어 있는, 스트레스 반응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호르몬들 역시 are very similar,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across all vertebrates. 우리 vertebrate이라는 건 척추동물을 가리켜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척추동물을 가로질러서, 그러니까 모든 척추동물들 에게 있어서 다 유사하다는 거예요. It would be fair, 따라서 그것은 공평한 일일 겁니다. 여기서 it은 역시 가져올 거고요. to 야가 진주어일 겁니다. To conclude that 야라고 결론 짓는 것이 공정하고 올바른 일이라는 거죠. that 야를 보세요. pain and stress, 고통과 스트레스 in all vertebrates니까 모든 척추동물에게 있어서의 고통과 스트레스는 is a very similar, 매우 유사한 거라는 거죠. and highly conserved phenomenon, 그리고 또한 매우 잘 보존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긴 했지만 여전히 통증 수용이라는 것은 우리의 물고기 조상님들로부터 쭉 물려받게 된 것이고 따라서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들 역시도 굉장히 유사할 거다. 따라서 이건 무슨 입장이죠? 물고기도 또한 고통을 느끼는 입장일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읽은 내용들을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B단락에서는 물고기들은 고통을 느껴. 물고기도 고통을 느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인간 몸속에 있는 통증 수용기랑 물고기 몸속에 있는 통증 수용기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A단락에 가서 무슨 얘기 해준 거죠? 그렇지, 놀라운 일이 아닌 이유가 우리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물고기 조상들로부터 이 통증 수용기라는 걸 물려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통증 수용기라든지 또 어떤 스트레스 반응에 수반되어지는 그런 호르몬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동일하다,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물고기나 인간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실 순서는 잡힌 건데, 그지? B 다음 A단락 갔으니까 마지막 단락은 당연히 C단락일 거고요. 그렇지, 이미 우리 A단락 읽기 전에 순서가 B, A, C로 잡혀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사실 실전 문제 같으면 이 정도까지 읽고 C단락 빠르게 읽고 그냥 넘기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마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단락. 물론 there are those who argue that the physiological aspect of pain may differ between animals. 동물마다 고통의 어떤 생리학적인 측면이 좀 다르잖아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까지 됐죠. This is also highly unlikely. 이것 또한 여기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문장이에요. 야, 동물마다 어떻게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똑같겠어. 다를 수도 있지 라는 그 주장은 also highly unlikely. 매우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unlikely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the physical detection in emotional response to pain, 고통에 대한 어떤 심체적인 탐지와 그리고 또 emotional response, 감정적 반응이 evolved, 진화해 왔거든요. side by side니까 나란히 진화해 왔거든요. 무엇과 더불어서요? 더불어서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잘 보세요. 문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니까 선생님이 빨간색 걸로 표시해 드릴게요. 자, with라는 전치사가 보이고 그 뒤에 지금 the expressed outcome이라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express는 주로 표현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특성이 발현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여기서는 과거분사니까 발현된 정도 의미로 보는 게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발현된 결과 정도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발현된 결과라고 써드릴게요. 발현된 결과라는 게 지금 명사로 나왔고요. 그 뒤에 being하고 ing 형태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어떤 구문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그렇지. with 명사 쓰고 그 뒤에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면 물론 이 자리에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요. 부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전명구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명사가 한 채로 혹은 된 채로라는 의미를 가지는 일종의 부대상황 구문이라고 우리는 정리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발현된 결과가 그 다음 현재 분사니까 이건 능동 개념이겠죠. 그래서 발현된 결과가 the long-term avoidance, 장기적인 회피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무엇의 장기적인 회피인데요? of potentially dangerous stimuli. 그렇죠. 잠재적으로 위험한 자극들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회피. 이것이 이 발현된 결과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고통에 대한 신체적인 탐지랑 정서적인 반응이 거의 나란히 진화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물들은 우리 인간보다 고통을 덜 느껴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C단락이 조금 어려웠는데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고통에 대한 신체적인 탐지랑 그 정서적인 반응이 서로 다른가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물론 거기에 대한 지각이 떨어질 수는 있죠. 이게 얼마나 아픈 거고 이 아픈 걸 통해서 내가 생명에 얼마나 위협이 될지에 대해서 인간의 지력은 다른 동물들의 지력보다 높으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예측을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아마도 고통을 더 배가해서 느끼는 경향은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고통 끝에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심각한 케이스는 바로 죽음이겠죠. 이 고통 끝에는 죽음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되면 그 고통을 더욱더 배가시켜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긴 해도 기본적으로 동물들도 어떤 고통이 있었을 때 그 고통을 통해서 학습이 됐겠죠. 어떤 위험한 자극들이 있었을 때 그 위험한 자극을 신체적으로만 탐지하고 그거로 끝냈으면 그 다음번에 그 위험한 자극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못 피해갔을 겁니다. 동물이 어떤 위험한 자극들에 있어서 신체적으로 감지하고 그거로 끝 이거였으면 그 다음 똑같은 자극이 있었을 때 그 자극을 그냥 피해가지는 못하고 또 겪었어야만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지문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어떤 고통, 신체적인 탐지와 동시에 정서적 반응, 싫어, 불쾌해, 이거 너무 아파 라는 그것이 동시에 진행해 왔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자극이 있을 때 그 위험한 자극을 또 건드리지 아니하고 혹은 그 위험한 자극을 피하게 되는 그런 경향까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 아닐까요? 그쵸.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떤 감지랑 그리고 정서적인 반응, 이것이 결국 나란히 진화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고 동물들 역시 어떤 위험한 자극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회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피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어떤 학습이 되는 거겠죠. 대대손손. 뭐 예를 들어 엄마 물고기가 후손 물고기들한테 얘들아 저기 날카롭게 생긴 저 녀석은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그러니까 저 날카롭게 생긴 상어 이빨처럼 생긴 것들은 다 피해 다녀. 이런 식으로 후손에게까지 유전적으로까지 뭐 물려주었겠죠. 뭐 우리처럼 학교를 지어서 가르치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유전적으로 뭔가 되게끔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발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후손들에게 이렇게 대대손손 가르치면서 저건 불쾌한 경험이야. 이런 식으로 혹은 뭐 한번 하나의 물고기의 생애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어렸을 때 날카로운 곳에 긁혀서 아팠던 경험이 있는 그런 물고기들은 그런 날카로운 것들을 장기적으로 피해 나가게끔 이렇게 커 나갔을 거라고요. 즉 신체적인 고통의 신체적인 탐지랑 정서적인 반응은 함께 진화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회피가 가능해진 거이기도 하고요. 고통에 대한 요까지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시달라기 조금은 어려웠지만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요. 순서는 BAC로 잡혔습니다. 이거 좀 새로운 얘기였어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통증과 물고기가 갖고 있는 통증이 유사할 수 있다는 좀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저 점심에 회 먹었는데요. 이 지문 읽고 나서 내가 이거 물고기를 먹었는데 물고기를 물론 제가 잡진 않았지만 그 물고기를 잡아주시는 분, 생선을 손질하신 분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지문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을까. 인간과 똑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다 만약에 이걸 아신다면 물고기를 그렇게 신나게 잡지는 못하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문 읽고 나서는 좀 되게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고요. 점심에 먹은 물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변형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어휘 묻는 문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A 단락에 보시면 그렇지, 그 모든 척추동물에 있어서의 고통과 스트레스는 매우 similar, 유사하다는 표현이 나왔죠. B 단락에서는 의외로 물고기가 굉장히 영리한 동물이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물론 그 뒤에 sentient가 거기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intelligent나 sentient, 이게 발음에 따라서는 sentient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어휘 묻는 문제로 내도 되지 않을까. 둘 다 내긴 좀 그렇고요. 둘이 서로에 대한 힌트가 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 이거 어떨까 싶어요. 이 인간 몸속에 있는 그 통증 수용기가 물고기에서 발견되어지는 통증 수용기랑 거의 동일하다. identical. 굉장히 충격적인 어휘였어요. 자, C번에 가서 물론 동물마다 생리학적인 고통의 측면이 달라요라고 주장한 자들도 있겠지만 매우 이것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고통의 신체적인 탐지랑 정서적인 반응은 함께 진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unlikely라는 표현도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휘 세 부분 정도 짚어드렸는데 하나 더 남았어요. inherited라는 단어. A 단락의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그것들을 물려받았죠. 우리의 물고기 조상들로부터 뭐를요? 통증 수용기들을요. 그래서 inherited라는 단어까지도 후보작으로 올려주신 다음에 정리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문장 삽입 비용으로 이 문장도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색깔이 겹치기 때문에 겹쳐도 상관없나? 이미 표시해드렸으니까. 이 문장이요. 이것은 또한 이 부분이요. 놀라운 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라는 표현. 이 부분의 문장 위치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문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만 되는 단백질 섭취를 그렇다고 또 고기, 뭐 돼지고기를 통해서도 할 수가 돼지고기나 육류를 통해서만 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DHA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영양성분 오메가3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선으로부터 또 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조금 죄책감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또 7번 지문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